아침 햇빛이 거실 장판에 네모난 창을 만들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경계에 슬리퍼 끝을 맞추고 서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신문은 접힌 채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있었지요. 출근하던 시계가 멈춘 지 석 달째였습니다. 양복은 여전히 옷걸이의 형태를 지켰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다 손을 떼었습니다. 필요 없는 몸짓이었지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윤명자는 전기포트 스위치를 내리며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약은 챙겨 드셨어요?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눈길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약병의 알약은 며칠 전과 같은 모양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식탁의 자리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창틀에 기대 섰습니다. 골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파트 화단을 지나 어린이집 차량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자기 발자국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창구의 금속 냄새와 폼 냄새, 오전 10시의 번호표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빠르게 계산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칭찬보다 실수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성격이었지요.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깔끔했습니다. 퇴직식 날 후배가 건넨 꽃다발의 포장 비닐 소리만 유난히 컸습니다. 그 소리 이후 하루는 소리가 줄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록 집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아래 초침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시계를 분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와 금액은 잘 읽었지만 톱니에는 서툴렀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허리가 깊게 꺼졌습니다. 몸도 같이 꺼졌습니다. 명자가 국을 덮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요. 혈압도 보고. 정수는 대답 대신 숟가락으로 밥을 눌렀습니다. 아, 응. 한 글자였지만 그 한 글자가 그날의 대화 거의 전부였습니다. 오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이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셔츠 팔을 2번 접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가 먼저였습니다. 대기업의 회의표처럼 정확한 말투였습니다. 상우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거실을 한 바퀴 보았습니다. 운동 좀 하셔야죠. 걷기라도. 걱정은 조언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그 말은 쉽게 나왔고 쉽게 사라졌습니다. 상우는 일정이 있는 듯 시계를 보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본래의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느리고 공허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수는 슬리퍼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목 뒤를 스쳤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오래된 교통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카드 모서리를 더듬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투명한 비가림막 너머로 푸른 의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계획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벽에는 동네 시장 공연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프가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장바구니를 든 여인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가다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팔목엔 해가 바랜 고무장갑 자국이 희미했습니다. 여인은 주름진 손으로 땀을 닦고는 고개를 들어 노선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인은 짧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163번이 더 빨라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오랜만에 입술이 또렷이 움직였습니다. 여인은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버스가 한 번 지나가고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정수는 오래된 습관처럼 시간을 계산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여인의 숨 고르는 속도를 들었습니다. 시장의 냄새와 비닐의 마찰음이 여인의 옷에서 묻어났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여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하루가 이 자리에서 잠깐 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얇게 어두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정수는 낯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명자의 냄비 냄새가 맞았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명자의 말끝에 작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마다 놓인 젓가락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버스를 타볼까 합니다. 명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오전이 덜 붐벼요. 밤 거실 불을 끄기 전 정수는 창밖 정류장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유리벽이 가로등을 받아 얇게 빛났습니다. 멈춘 벽시계 아래 교통카드가 식탁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불을 내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마음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내일 그 의자에 다시 앉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오늘의 숨을 고르던 여인을 또 보게 될지 모르지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얇은 점퍼, 책모자, 주머니 속 교통카드.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는 전날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요. 어제의 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비닐 포스터를 들추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앞 공고판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원 환경미화 단시간 근로. 오전 7시부터 11시. 문의처 내선번호. 그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 3번. 네, 오늘 오시면 안내해드려요.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복지관 사무실은 정리된 서류철 냄새가 났습니다. 젊은 직원이 조끼와 장갑을 건넸습니다. 주황색 조끼는 어깨에서 약간 헐렁했습니다. 첫날이시죠? 오늘은 공원 둘레길만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발끝이 조끼 밑단을 스쳤습니다. 둘레길은 젖어 있었습니다. 밤사이 이슬이 내렸지요. 집게가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낙엽과 비닐을 함께 집어 올리려다 몇 번을 놓쳤습니다. 허리가 금방 당겼습니다. 그는 자세를 낮추어 다시 집었습니다. 멀리서 유모차가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그를 쳐다보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순간적으로 허리를 펴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목소리는 오래전 호칭을 꺼냈습니다. 은행 시절 함께 일하던 고객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놀람과 난처함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집게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아지가 낙엽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정수가 먼저 마무리했습니다. 예, 잠깐 아르바이트로.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가 어정쩡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그럼,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정수는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 자세가 더 아팠습니다. 점심 무렵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장갑 안쪽이 습했습니다. 관리소 창고에서 종이컵 물을 따르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상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공원. 산책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 좀 하고 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청소. 짧은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아버지 왜요? 힘든 일인데. 차라리 제가. 정수는 말끝을 낮췄습니다. 괜찮다. 아버지 체면도 있고 건강도 있고. 상훈아. 정수는 천천히 끊었습니다. 체면으로 밥은 못 먹는다. 상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 후에 갈게요. 말씀 좀 해요. 저녁,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상훈이 식탁에 앉아 손을 깍지 꼈습니다. 명자는 국을 덜어놓고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아버지, 아, 응. 굳이 그런 일까지 하셔야 해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일. 상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경력이 아깝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강의든 자문이든. 정수는 잠깐 웃었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습니다. 찾아봤다. 그럼 더 찾아보면 되죠. 상훈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상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상훈은 의자를 밀었습니다. 마찰음이 길었습니다. 내가 내일 다시 오겠어요. 리스트 만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밤 명자가 연고를 가져왔습니다. 물집에 얇게 발라주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내일도 나가요. 아, 응. 몸을 너무 몰지 말고요. 정수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손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낮에 들은 호칭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두 단어가 서로 잡아당겼습니다. 창밖 버스 정류장 유리벽이 가로등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가방에 조끼를 접어 넣었습니다. 집게 손잡이를 헝겊으로 감았습니다. 미끄럽지 않게 내일은 더 이른 시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람 없는 새벽 둘레길을 먼저 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존심은 아직 무겁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힌 일은 작게나마 가볍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멈춘 벽시계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초침이 또렷이 움직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화면을 껐습니다. 내일 더 빨리, 더 낮게, 그리고 끝까지 그 생각으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손에 장갑을 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김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공원 입구 가로등 아래 빗자루가 벤치 그림자를 스쳤습니다. 낙엽은 금세 모였지만 금세 다시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허리뼈가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작업이 끝날 즈음 관리소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박 어르신 이번 주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예산 조정이 있어서요. 겨울엔 인력 줄인대요. 정수는 조끼를 매만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수는 천천히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명자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국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수당은 나왔어요? 아직. 그럼 이번 달 생활비는? 정수는 말없이 젓가락으로 밥을 고르듯 섞었습니다. 명자의 한숨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상훈이한테 말해요. 임시로라도 도움 받아요. 됐어요. 괜히 자존심 세워서 뭐해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진 괜찮아. 명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넘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복지관 취업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기다림표 12번. 의자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재활용센터, 어떤 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자 상담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선택지가 좀 제한돼요. 운전 가능하세요? 면허는 있는데 오래 안 잡았어요. 그럼 경비직은 어떠세요? 주말 격일 근무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체력 검사랑 경비 교육 수료증이 필요해요. 요즘은 다 자격 있어야 합니다. 서류철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적 있는 그 여인.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사하자 여인은 웃었습니다. 오늘도 일하셨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끝났어요. 일이라는 게 끝나면 또 시작이죠.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안엔 생선과 부추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영 안 됐어요. 근데 뭐 내일은 내일이죠. 정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내일이 오긴 오겠죠. 버스가 멈추고 여인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봐요. 버스 문이 닫히며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상훈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은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괜찮다. 괜찮다는 말 너무 자주 쓰세요. 아버지 혈압 수치도 높고 무리하면 안 돼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걱정 말아라. 아직 멀쩡하다. 일자리도 그렇고 그냥 쉬면 안 돼요. 쉬면 더 늙는다. 돈 때문이죠?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돈도 있고 마음도 있다. 상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항상 참아요. 그냥 제 방식대로 도와드릴게요. 상훈아, 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아직 쓸모가 남은 사람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명자는 이미 잠들었고 거실에는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정수는 경비교육 신청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수강료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액을 계산하니 아슬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지갑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창문 너머 정류장 유리벽이 젖어갔습니다. 그가 처음 그 여인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정수는 코트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비는 가늘었지만 꾸준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벤치 위에 누군가 두고 간 우산이 있었습니다. 검은 손잡이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우산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닦았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물기가 차가웠습니다. 내일은 저 우산의 주인을 찾아야겠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냄새 속에 미세한 안도감이 섞였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 바닥에 작게 닿았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버스가 올 것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유리창에 물길이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전날 벤치에서 본 우산을 들고 나섰습니다. 손잡이에 물방울이 차가웠습니다. 정류장 게시판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우산 찾습니다. 연락처. 글씨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젖은 골판지 냄새가 났습니다. 비닐 지붕이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어제의 여인이 좌판을 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우산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우산이네요. 정류장 의자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우산 안쪽을 뒤졌습니다. 비닐 속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흰 영수증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넸습니다. 이건 선생님 거 같습니다. 영수증에는 경비교육 수강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제자 이름 이상훈. 정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잉크가 번진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불편하게 고였습니다.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계시죠? 여인은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예요. 아드님이 다녀가셨어요. 아버님 성격을 길게 말씀하시더군요. 체면을 건드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수강료를 맡기고 갔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커졌습니다. 좌판 천위로 동전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일은 일이지요. 사람 가치는 일의 종류로 정해지지 않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었습니다. 어제의 통화가 귓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체면, 건강, 도와주겠다. 그는 여정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명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롱 윗칸에서 내려온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시절 고객 상담 기록 사본, 그리고 명자의 짧은 글씨. 그해 봄, 당신이 원칙 지켜서 거절했던 대출. 그 집 아들이 나중에 우리 상훈 팀장님이 되었답니다. 메모 끝에 빗방울 모양의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말했다. 그 아들이 며칠 전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이 늘 정확했기에 우리 집이 빚더미에만 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뭐든 다시 시작했으면 해서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상훈이 젖은 어깨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봉투와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왜 말 안 했니? 상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리면 분명 거절하셨을 겁니다. 대신 길만 깔아드리고 싶었어요. 정수의 목이 잠깐 말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워 보였냐?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도움받는 표정을 못 지으시는 거였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밖의 비는 쉬지 않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손을 올리니 손바닥에 굳은 살이 거칠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길은 받아두마. 상훈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교육은 모레 시작이에요.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장롱에서 오래된 양복을 꺼냈습니다. 어깨가 약간 컸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추를 잠갔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유리벽에 비가 붙었습니다. 시장 여인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축하해요. 무엇을요?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 정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고맙습니다를 이제는 나도 건네보려고요.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교육장소 변경 구청 별관. 옅은 불빛이 손바닥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멈춘 벽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사를 조심스레 돌렸습니다. 분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톱니가 맞물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불을 끄기 전 식탁에 교통카드와 신분증을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우산을 세웠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마음속 소리는 조용히 커졌습니다. 내일 그는 교육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오래 미뤄둔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이번에는 내가 먼저 꺼낼 차례였습니다. 봄비가 그친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청 별관암 나무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조끼 단추를 잠그며 서 있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는 이제 어깨에 잘 맞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아직 남았지만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교육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칠판 위엔 신규 경비직 교육생 환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노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누군가는 허리를 숙이고 누군가는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교탁 앞에 놓인 출석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정수.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왔냐? 그냥 보고 싶어서요. 일하러 가야지. 오늘은 반찬 했어요. 둘은 자판기 커피를 들고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 몸도, 마음도. 상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요즘 당신 얼굴이 다시 예전 같다고.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랬냐? 짧은 침묵 뒤 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일이라는 걸 왜 그렇게 붙잡는지. 정수는 손을 내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면 됐다.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오랜 시간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교육이 끝난 뒤 정수는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시장 여인이 커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첫날 어땠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군요. 여인은 웃었습니다. 그럼 성공이에요. 재미있으면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정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누가 봐주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나를 봐줘야 하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빛이 커피잔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명자가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찔렀다 빠졌습니다. 오늘은 늦었네요. 교육 끝나고 들렀어요. 밥 차릴까요? 그럼 좋지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놓인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수 고친 시계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상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주말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공원 산책 가요. 그 길 아버지가 청소하시던 곳이라면서요. 정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그 길 깨끗하게 닦아둘게. 밤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멀리서 버스 정류장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가 처음 그 여인을 만났던 자리, 그때의 의자, 그때의 공기,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에는 개나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가운데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일어나 모자를 바로 썼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중이구나. 창밖으로 흩날린 빛이 버스 창을 스쳤습니다. 정류장이 멀어졌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 초침 소리와 함께 그의 새로운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